무릎 잡았어. 지금 물고 가잖아. 여기. 등거문 말벌이 봄에 꿀을 따야 하는 꿀벌을 죄다 사냥해 잡아먹다 보니 양봉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양봉 농가들이 1년에 입은 피해액이 1,750억 원 정도. 농민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벌들이 계속 와서 응? 이 우리 벌들을 계속 물어가고 하니까 얘들도 방어를 하려고 벌들이 엄청 사나워지고 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막 먹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등거문 말벌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살던 외래종으로 부산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번식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벌 찾아가지고. 절로 가네. 그럼 그쪽에 집이 있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아, 이쪽 방향. 이 골짜기에 한번 찾아보고. 걷기도 힘든 길을 짐까지 들고 가려니 여간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방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디 쪽이요? 약간 왼쪽 복귀게 해줘. 이쪽. 가방을 놓고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찾아. 이 거리를 보고 소나무는 특히 더 잘 안 보여. 등거문 말벌은 나무 꼭대기나 전봇대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산속에 집을 지으면 가지나 나뭇잎에 가려져 찾는데 애를 먹게 되죠.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어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일로 와보세요. 네. 저기, 저 소나무 꼭대기. 네. 보이시죠? 네. 저 허연 게 벌집인가요? 예. 그 벌 노는 거 보이죠? 몇 마리 나와서. 드디어 발견한 등거문 말벌집.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크기와 세력이 상당합니다. 중형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런 거는 한 5천 마리? 한 4, 5천 마리는 충분히 들었을 거야. 등거문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복은 기본, 나무를 탈 때 사용하는 승조기까지 단단히 신발에 고정시켜줍니다. 여기에 사다리까지 동원되는데요. 올라가기 편한 자리까지 일단 사다리로 고정시켜 놓고 그 위로는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이 올라가시기 편하게 그 자리까지 사다리 놓는 겁니다. 안전하게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경력자도 긴장이 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인데요. 지켜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한 가운데 어느새 말벌집이 있는 꼭대기에 다다른 작업자. 눈앞에서 보니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이를 눈치챈 동료가 서둘러 톱을 묶어서 위로 올려보내는데요. 저 벌집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 작업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옆에 저기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벌들이 그 주변을 갖다 계속 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작업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그새 진동과 소리에 예민한 등거문 말벌이 침입을 눈치채고 맹렬하게 날아와 달려듭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인해 전술처럼 때로 몰려나와 작업자를 공격하는데요. (20m) 높이의 소나무에서 계속되는 공격. 아찔합니다. 드론도 공격해 프로펠러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침착하게 제거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마침내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집을 잃어 화가 난 등거문 말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집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등거문 말벌과 벌집을 분리시켜야 하는데요. 준비한 망에 벌집을 넣어야 하지만 말벌떼의 공격에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망 안에 들어간 벌집. 줄을 연결해 재빨리 아래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와, 이게 엄청납니다. 오, 이 정도면 거의 한 5천 마리 이상 들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떼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저 벌들이 자기는 집이 없어져서 집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까지 엄청 붙었죠, 벌이. 등거문 말벌떼가 잃어버린 집을 찾는 사이 작업자가 내려오는데요. 말벌의 공격을 받으며 벌집을 제거하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래서 내려올 때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무려.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아이, 수고. 애벌레가 꽉 찼나 봐. 엄청 무거워. 와, 다시 봐도 엄청납니다. 애벌레가 가득하잖아 지금. 아직도 지금 뭐 깨어날 벌들이 엄청난 거야 지금. 지금 시기에는 이제 지는 시기예요. 지는 시기. 근데 얘들은 12월 초까지도 애벌레를 벌을 생성하고 그런다니까. 작업을 마친 후에는 안전을 위해 20m 이상 벗어나야 합니다. 화가 난 등거문 말벌의 공격을 불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딱 벌 엄청나게. 뜯어가지고 이제 딱 쥐고. 야, 형님, 벌 공격한 거 봐. 이게 희끗희끗한 게 전부 다 벌독이라고 벌독. 이게 전부 다. 이게요? 예, 벌독이 막 푹 뿜고 막 쏘고 막 그런 그 증상이라고. 이것들이 다. 우리는 그 쏘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뿜어가지고 그거를 호흡기로 들어온다니까. 예, 그래서 막 어떨 때 목이 뭐 가실 때도 있고. 어쨌든 이 독은 상당히 강한 거예요. 얘네들 독은. 양봉 농가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거문 말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등거문 말벌, 여왕 말벌입니다. 그 벌침이 최대 3mm까지 나옵니다. 3mm. 공격성이 대단한데요. 꿀벌, 토종 목청벌, 뭐 석청벌 이런 거를 공격을 해서 이 작은 벌들을 잡아다가 애벌레 먹이로 삼습니다. 육식성 벌이죠. 육식성 벌. 네. 그래서 얘네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봉장에서 얘를 잡아주면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을 잡아먹다 보니 결국 환경부에 의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거문 말벌. 술은 독성이 강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얼마 되도 않는데 이대로 하지.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거문 말벌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 작업자들에게 제보가 들어온 대다수가 등거문 말벌집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 방문하면 인근에 있는 말벌집을 다 소탕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결과 등거문 말벌집을 꽤 많이 제거했습니다. 편하게 뭐 제보해드리고 고맙다고 뭐 시원한 물 한 잔 주시고 뭐 그럴 때가 제일 좋죠. 뭐 기분 좋게 가는 거. 뭐 그런 게 좋은 것이죠. 며칠 후 말벌이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작업자들이 경기도 포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꾀를 베고 있었어요. 꾀를 베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하다가 저기서 쐈어요. 저 단풍나무 같은 거 우뭇부로 있고 거기 벌 들어오네요. 예, 거기. 꾀 작업하다가 벌이 한 마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와서 그냥 그대로만 쏘더라고요. 한번 딱 여기 머리 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아찔했던 그날의 기억. 형님 저 나스까지 집어 던지고 도망가시던데. 낫까지 지금 던졌어요. 그 당시에 긴박함이 느껴지는데요. 대체 어떤 녀석인가 했더니 바로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은 일반 꿀벌에 비하면은 뭐 독이 600배, 700배 정도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치사율이 높은 벌이 장수 말벌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죠, 이 벌이. 장수 말벌은 곤충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성질이 포악하고 공격적이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잘못하다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보호복 착용해야 됩니다. 보호복을 입을 때 특히 구멍난 곳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여기 구멍도 나고. 작은 구멍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장수 말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다 보니까 이런 그 구멍 같은데 이런 데를 예민하더라고요. 저런 데를 사라고 연관된 야색 스치는데 이런 데를 잘 파고 들어오더라고. 잘못하면 쏘여요. 그래서 구멍 난 데를 미리 알아서 막아줘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 하나 없이 완전 무장을 하는 작업자. 이렇게 대비해도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장수 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나오는 입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기 이런 썩은 나무 밑에 얘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공격했다고 지금 얘들이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이. 네? 말벌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장수 말벌. 강력한 턱을 가져 10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몇 시간 안에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벌집 위치를 파악하자 지체 없이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성난 장수 말벌이 무섭게 공격해옵니다. 침착하게 입구인 구멍으로 나오는 녀석부터 한 마리씩 잡는데요. 강력한 장수 말벌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바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어. 물 속에다 넣어놓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술에다 담궈야 돼요. 영 맥을 못 추는 녀석들 빠르고 안전하게 죽일 수 있어 성충은 대부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위험해 한 마리라도 놓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꺼기가 나온다고 치면. 장수 말벌에 쏘였다간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수 말벌을 제거하자 땅속을 파서 말벌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힘든 데다 벌집 만들어놨네. 그럼 장수말벌은 몇 미터까지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한 1m? 1m 정도까지도 들어가요. 이런 돌 있는 데는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간다고. 자기 자리 들어갈 때까지. 장수 말벌의 강력한 턱은 땅속에 집을 만들 때 흙을 파서 옮기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흙이 쌓여진 작은 구멍은 장수 말벌 집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옆에서는 쉴 새 없이 잠자리채를 휘두르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벌들, 자녀 벌들 잡고 있어요. 동료가 남은 장수 말벌을 잡아준 덕분에 땅속에서 벌집을 찾는 작업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벌집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벌집이. 말벌집이 드러나자 위기를 느낀 장수 말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수 말벌을 잡으며 서서히 집 안쪽까지 파고드는 작업자. 그리고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여왕벌.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덩치가 엄청 크잖아, 얘가. 이게 숫벌, 이게 여왕벌. 이렇게 차이가 나. 벌집이 워낙 커서 통째로 꺼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조각을 내서 꺼내기로 하는데요. 고생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해보려고.
알과 애벌레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수 말벌 중에는 좀 큰 편이요. 지금 아직도 애벌레가 이렇게 가득 있고 얘네들이 다 성충으로 깨어날 애들이라고. 벌집이 엄청 큰 거예요, 얘들. 이것도 여왕벌. 그것도요? 응. 여왕벌이 왜 2마리일까요? 늦가을에는 여왕벌을 조금 만들어. 원래 여왕벌은 한 마리요, 원래 처음부터는. 근데 나중에 몇 마리 만들어서 종족을 늘리는 거라고. 그대로 뒀다가는 장수 말벌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남은 벌과 벌집 제거에 힘을 쏟습니다. 내거 이제 좋고요. 마지막으로 살충제까지 뿌려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고추 따신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잔당이 땅에 들어갈까봐. 작업자들의 노력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장수 말벌과 말벌집이 제거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한 마리 드셔보실래요? 이거 먹지? 얘는 태어날 때부터 큽니다. 그래서 장수는 태어나면서 최소 35mm에서 45mm까지 크기가. 네. 날개를 피면 60mm 돼요. 장수는 어쨌든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벌이죠. 경상북도 경산시 여기 잡으면 또 들어오겠는데요? 네, 또 들어오죠. 여기 저기래. 중무장을 한 이들은 멧돼지 포획단입니다. 멧돼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농작물 피해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둔 트랩에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려 꼼짝하지 못합니다. 발견 즉시 사살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유해 야생동물이기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네, 찔리면 아파요. 농민들한테도 이제 농사도 짓거리 해줄게 좋고 그렇게 농사 짓는데 피해를 안 줄게. 그래 좋죠. 전부 다 멧돼지들이 먹는 자고. 멧돼지가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요. 되게 크던데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산보하듯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먹다 버린 사과만 가득합니다.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죽이고 싶지요. 왜냐면 이렇게 1년을 농사를 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눈앞에서 모고 가버리니까 심한 나무에는 사과 자체가 전멸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까지 있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 번만 나타나도 타격이 상당한데요. 피해를 확인한 포획단이 바로 멧돼지를 잡을 채비를 합니다. 멧돼지 추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사냥개 한 마리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얘를 풀어서 돼지를 찾으면 총으로 사살할 겁니다. 아주 공공훼손한 거 봐라. 며칠 된 것 같아. 돼지가 크다, 야. 발자국 표시해요, 여기. 다리 크지 않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동물적 감각이 있는 베테랑만이 가능하죠. 여름에 시원한 산이 있고 지금은 추워지는 시기라서 약간 햇빛이 좀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곳에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쪽으로 지나가네. 이빨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깨물어 뜯어놨어요. 이렇게 이빨로 배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놈이에요.
이게 비빔목을 이렇게 묻히면은 등갈퀴 부분까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돼지 키가 가늠이 되는데 얘는 지나가는 배 아래 쪽이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후에 털 속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이물질을 떨구기 위해 몸을 나무에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사냥개가 나무에 남은 멧돼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이런 사냥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개가 돼지를 발견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짖죠. 짖으면 돼지도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마리가 있으면 그냥 개가 짖는 걸 보고 있다가 개를 공격하는 거 아니면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러면 개가 또 뒤따라 가지고 막 짖을 거예요. 사냥개의 뒤를 따라갈수록 나타나는 멧돼지의 흔적.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시작했어. 돼지 흔적이 이런 진해집니다. 이런 나무를 멧돼지 비빔목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지나갔으면 흙이 안 마른 채로 젖은 상태일 거고, 이게 조금 이제 건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점점 흐려져요, 색깔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곳곳에서 보이는 흔적들, 주변에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최근에도 비빈 흔적이 있어요. 이 흙 웅덩이는 멧돼지 목욕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진흙 목욕을 해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또한 자연스럽게 냄새를 퍼지게 해 다른 멧돼지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른 물탕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진드기도 뜯어내고 영역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진, 이거 보이시죠? 송진. 입으로 물을 뜯었다는 거죠, 여기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멧돼지 털입니다. 멧돼지 털이라니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멧돼지 털의 특징은요,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사냥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행동인가요? 냄새를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금방. 근처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짖을 겁니다. 짖으면 제가 빨리 가서 포획을 할게요. 사냥개가 보내는 신호에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짖는 방향엔 멧돼지가 몸을 숨기기 좋은 칡넝쿨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개가 돌아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 사람을 보고 먼저 미끄러져 버렸어요. 여기 있었으면 딱 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너무 내려갔어요. 아, 이쪽에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돼지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큰지는? 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작은 돼지는 가까이 가서 붙어서 짖거든요. 얘는 지금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짖고 간헐적으로 짖었잖아요. 짖음을. 그럼 큰 놈이에요. 자, 배우야.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알려줬어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근데 방향을 잘 몰랐어. 이상 못 잡습니다. 날이 곧 저물어가지고 출수하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호 씨의 지원군인데요. 이 사과밭 주변에 여기가 멧돼지 잠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획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아깝게 놓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냥개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제 봤던 멧돼지 서식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포획단. 오늘은 3명이 흩어져서 효율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돼지가 일로 나가는 소리가. 개가 짖자 다른 곳에 있던 일행도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동생.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짖던데 그럼. 예. 몇 번 안 짖었는데 돼지가 먼저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기도 좋고 여건 여기 물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돼지 쪽이 좀 유리한 쪽이 안 많겠습니까?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계속되는 멧돼지 찾기. 끈기와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짖고 있는데.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산속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사냥개뿐. 다시 소리에 집중해 추적을 이어갑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냥개에 놀란 고라니가 포획단 앞으로 도망친 것인데요. 이 선에 있었길래 고라니 좋아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할 때까지 걷고 또 걷는 사람들. 하루라도 포획이 늦어지면 농가의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정해진 건 없죠, 뭐 아무래도. 주사님 힘들진 않으세요? 숨차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뒤심다. 손용아 붙었다. 지고 있잖아요. 마침내 발사된 총알. 어떻게 됐을까요? 큰 건 잡아보세요. 풀숲 사이로 뭔가가 있습니다. 큰건 잡았는데 저기 과수원의 1년 농사를 망친 멧돼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뽀뽀 나와. 다 잡은 멧돼지에게 다시 총알을 발사한 이유. 대체 뭘까요? 이차 고통 줄이려고. 아직 덜 죽어가지고 빨리 이제 죽일 것 같으면 빨리 보내줘야죠. 그것도 엽사의 도리죠. 이렇게 사살한 멧돼지는 끈으로 묶어 산 아래로 가져갑니다.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만 옮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 무게가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280kg까지 나가 진땀깨나 흘리는데요. 아유, 보통 이 내리는 게 잡는 것보다 어떠세요? 하고 잡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끌고 가는 건 뭐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드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멧돼지를 잡은 사람의 표시를 하고 체열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체를 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냐 음성이냐 좀 판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매개체가 멧돼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그 지역에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만듭니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서운 전염병. 이를 막고자 포획부터 뒤처리까지 소홀함이 없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안에 이제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없애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호 씨가 혼자 산을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 생포 트랩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데요. 이게 태양광 중계기인데요. 이렇게 놔두면 태양광 충전하고 있으면서 반경 1km 안에 1000개든 100개든 트랩을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휴대폰으로 알려줘요. 트랩 설치 장소는 따로 찾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쪽에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흙물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개가 싹 슬려 지나갔어요. 아주 큰 놈이죠. 이 정도 높이 같으면. 트랩은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계 지역에 설치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멧돼지 외에 다른 야생동물은 다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작은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큰 동물만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키로에서 20kg 이상 동물만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걸리면 진동이 오고, 진동이 오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외부 포획이 감지됐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북 북부, 그다음 충청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예민한 멧돼지를 속이기 위해 트랩 위에 낙엽을 덮어주고 사람이 피해갈 수 있게 깃발까지 꽂아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트랩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 여기 민가 주변에 멧돼지가 계속 나타난대요, 여기가. 그래서 요 멧돼지를 드론으로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개를 딱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엽사들이 또 상당히 또 뭐 그나마 또 쉽고 편리하지. 네. 그래 좀 해주셔서 수고스럽지만은. 멧돼지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야간에 포획하려고 작전을 짠 것인데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멧돼지를 잡기는 어려운 일. 그래서 오늘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거 열화상 드론이에요. 열을 감지해가지고 동물 또는 사물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동물이 쉽게 잘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멧돼지, 어떤 모습일까요? 있는 데는 동쪽? 네. 예, 알겠습니다. 열화상 드론이 길잡이를 해준 덕분에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이거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하는데요. 멧돼지 지금 7마리 가량 있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네. 곧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알았어.
눈치 빠른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어 혼자 가기로 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장님 보입니다. 이장님 그 길로 계속 올라오세요. 20m 앞에 멧돼지 있습니다. 청소를 준비하세요. 곧이어 멧돼지 무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데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 봤어요. 지금 금방 이장님 보고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을 인지하고 지금 도망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돼지 나옵니다. 이장님 조심하세요. 이장님 괜찮습니까? 하마터면 멧돼지에 칠 뻔했습니다. 네, 나머지 앞에 여러 마리 있어요. 계속 잡으러 들어가세요. 네, 좌측으로 들어가세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 잘 안 하는데 개가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 잘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장님 조금 있다가 좌측으로 천천히 가세요. 이제 좌측으로 바로 돼지 보일 겁니다. 돼지 보이면 바로 쏘세요. 좌측에 네, 90도 지금 쏘셔야 돼요. 네, 돼지가 사람 인지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쏘세요. 네, 돼지 뜁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돼지 맞았어요. 돼지가 한 바퀴 굴렀어요. 두 바퀴 굴렀습니다. 네, 굴러 떨어집니다. 네, 돼지 넘어갔습니다. 네, 사냥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제 두 사람의 합동작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참 후 엽사가 힘들게 잡은 멧돼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잡으셨네요. 예. 이 정도 몇 년생인가요? 약 4년생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 그 몇 마리 있었는데도 한 마리밖에 못 했습니다. 한 마리지만 값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잘 안 되는 지역 6개 시군을 꼽아가지고 해봤는데 기존의 엽사보다 한 56배를 더 잡았어요. 10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포획 확률이 56배가 더 높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틀 후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데요. 지금 그 트랩에 멧돼지가 2마리 걸렸다 해서 그거 지금 작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돼지가 어디 잡혔습니까? 여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여기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요? 네. 먼저 멧돼지가 잡힌 트랩 위치를 확인을 하더니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여기는 돼지열병이 걸린 지역에서 최근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호복을 하고 소독을 하고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발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옥수수 밭이네요. 옥수수 같아요. 어젯밤에 이건 아랫게 잡혔는데 어젯밤에 또 왔어 돼지가. 의미가 크네요. 그러면 요거 한 150건. 네. 내가 이걸 갖잖아요. 네. 똑똑똑 걸어가는. 이게 지금 먹이가 딱 좋아요. 지금 그죠? 이만한 먹이가 지금 이 시기에 있겠습니까? 네, 옥수수 많아. 네. 돼지가 옥수수가요. 그 돼지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옥수수 밭은 처참합니다. 그만큼 인근에 멧돼지가 많다는 얘기죠. 저기 있네, 저기. 이번에 트랩에 걸린 멧돼지는 어린 개체입니다. 하지만 어릴수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취약해 놓아줄 순 없습니다. 이건 돼지가 작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되는데 큰 놈들은 가까이 못 가도요. 포획된 멧돼지는 망설임 없이 농민들과 양돈 농가를 위해 원칙대로 사살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포수들이 빨리 많이 노력해가지고 그 멧돼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방지시키고 농작물 피해 있는 농가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